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건강보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2025년에 변경되는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리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김신옥 사모님은 목회자 사모와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해 오셨고 현재는 오렌지 호스피스에서 소셜워커로 활동하시면서 건강보험 메디케어 에이전트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전문회사인 AGA의 코리안 팀을 담당하고 계시는 바트초 매니저님 함께 하셔서요. 2025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리지 변경 사항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2025 메디케어 변경사항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들이 참 유익한 시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부터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방송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셜워커이고 메디케어를 전문으로 하고 그다음에 메디케어, 커버드 캘리포니아, 생명보험, 연금 모든 시니어에 관한 그 필요한 분야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977년 9월 19일 오늘이네요. 제가 이민 온 날짜고요. 제가 미국 온 지 47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네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말 이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분이 전화 오시든지 저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모님께서 오늘 77년 9월 19일. 네. 오늘 이민 오셨다. 이렇게 47년. 말씀하셨어요. 네. 이민 대선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매니저님도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AGA라는 회사에서 그 코리안 팀을 맡고 있는 매니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가 소개하면은 AGA라는 것은 Applied General Agency라는 회사고 메디케어를 전문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고요. 저희 같은 이 에이전트들이 4,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코리안 팀은 지금 현재 한 35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캘리포니아 쪽 라인은 한 18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서든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한 150명,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다 노동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트레이닝하고 마케팅을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규모가 정말 큽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회사 이름이 AGA잖아요. 그래서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은 아가라고 부른다고. 네, 맞습니다. 아까 밑에 어르신들이 아가라고 불러요. 네. 그게 조금 더 친숙하고 저한테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AGA, 아가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오렌지 호스피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담당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렌지 하스피스는요, 중증 혹은 말기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편안하고 고통 없이 아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으로 관리하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돌보는 총체적인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주로 소셜 서비스, 그러니까 환자가 필요한 메디칼, 인홈 서비스, IHSS 아니면 장례 플랜이 필요하시고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또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호스피스에서 사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의료적인 부분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도 케어해 주실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희가 그래서 목사님 그 스피리추얼 케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사모님 그것만 하시는 게 또 아니잖아요. 또 재정 관리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재정에 대한 네. 상담을 해 주시는데 네. 어떤 부분 상담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메디칼, 메디케어 뭐 아까 그런 식으로 다 한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보통 65세가 되시면은 이제 메디케어를 신청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62세부터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메디칼을 탈 수 있나 그런 걸 보셔야 되고요. 또 은퇴 상담. 보통 60세, 62세부터 받으시는 게 좋은데 Retirement Consultation 은퇴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언제 은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은퇴를 하면은 뭐 지금 사업하는 걸 팔아가지고 뭐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케이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은 라이프 인슈런스 주로 그런 걸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연금 같은 거 또 소셜 시큐리티를 언제 받을 건가 그런 거를 또 알려드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그 리타이먼트 우리 은퇴하시는 삶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모든 재정적인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이민 오신 1세대 어르신들이 정말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열심히 케어하느라 네. 앞만 보고 달리셔서 네. 노후 준비가 좀 약하지 않나 네. 그런 은퇴 플랜을 지금 도와주시는 그런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요. 좀 20살, 25 뭐 그렇게 나이가 어릴 때쯤에 라이프 인슈런스 미리 하시면요. 그 안에 이제 롱텀 케어도 같이 들어가고 혹시 이제 살다가 암에 걸리면은 그 미리 거기에 대해서 또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자기의 삶을 프로텍트할 수 있는 좋은 플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65세가 되면은 지금 세대의 힘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런 걸 준비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이 똑똑해서요. 또 이런 부분을 잘 챙길 것 같은데요. 네. 미리 하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아야 또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메디케어 에이전트로도 하고 계시는데 우선 메디케어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트 선생님께서. 메디케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연방정부, 미국 연방정부에서 주는 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미국 연방정부에서 주는 건강보험이다 하는 얘기고 그럼 이 건강보험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65세 한 사람이나 장애를 갖고 있고 장애자를 갖고 있는데 장애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아갖고 만 2년이 지난 사람들, 만 2년이 지난 사람들이 해당 사항이 돼요. 그러면 65세가 된 사람들은 뭐든지 다 받느냐? 아니고 65세 중에서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주권자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뭐 이투라든가 뭐 주재원 비자도 포함해서입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했는데 5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거주한 사람. 그 사람들이 65세가 되면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쭉 얘기하다 보면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건강보험인데 대상이 65세가 넘는데 65세가 되는 게 시민권자이나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이 5년 이상의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요 사람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장애자가 있는데 장애자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2년 이상 계속 받은 사람. 요 사람도 25개월째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에는 그 안에 구성을 보면은 파트 A, 파트 B, 파트 C, 파트 D라는 것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중에 파트 A, B 요 두 가지가 정부로부터 제공을 받아요. 파트 C하고 D는
일반 보험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파트 A, B에 대한 부분이 정부로 받기 때문에 이거를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합니다. 네. 오리지널. 간혹 어르신들이 PPO 얘기했는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 A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병원보험, 병원에 갈 때 쓰는 보험. 네. 파트 B는 메디칼 해갖고 진료보험 이렇게 따져요. 근데 이걸 정확한 컨셉을 이해하는 것은 파트 A는 인페이션 서비스. 환자가 어느 장소 안에 있으면서 일정 기간에 혜택을 보는 방법. 이때 들어가서 받는 혜택이 파트 A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들어가겠죠. 정신병원도 여기 들어가고 우리가 보통 중환자실, 널싱홈 이런 데도 여기 들어갑니다. 아, 네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이제 홈 케어 서비스를 하는데 홈 헬스 케어 서비스를 하는데 뭐 허리를 다쳤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닥터를 만나고 처방전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전화를 하잖아요. 주치의한테. 네네. 프라이머트 닥터 하면은 프라이머트가 닥터가 그 환자를 보기 위해서 집으로 오질 않거든요. 누굴 보내느냐? 간호사를 보내요. 오다를 하죠. 네네. 그래서 환자를 와서 봐줘라. 이거를 랩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피도 검사하고 오줌도 검사하고 뭐 혈압 조제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그 서비스를 집에 가서 해주는 거예요. 아. 그것도 파트 A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김진홍 씨가 얘기했던 호스피스도 파트 A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인페이션 서비스. 그래서 어느 기간 안에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병원, 정신병원, 스킬드 너스 패실리티, 그러니까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 머무는 기간이 정부로도 혜택 주는 기간이 다 틀려요. 다 틀리니까 그거는 김진옥 씨나 이런 쪽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하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예, 그렇게 하고 파트 B는 아웃페이션 서비스라고 그래요. 이 반면에 환자가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다 받는 서비스. 그러니까 환자가 닥터들을 만나고 건강진단을 가고 수술도 받고 그다음에 의료기를 타러 가고 굉장히 폭이 넓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진단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웃페이션 파트 A, B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파트 C를 선택을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어떻게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전문의는 어떻게 되고 주치의는 누구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키예요. 네. 근데 대개 경우면은 치과나 침이나 이런 것만 많이 해준다 이거 쫓아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엑스트라 베니핏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는 키는 파트 A, B를 내가 어떻게 커버받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정말 오늘 정말 전문가분이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메디케어는 어떤 사람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설명해 주셨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메디케어 A 파트 또 파트 B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30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자 그러면 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메디케어 비용 그 보험료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메디케어도 비용이 있습니다. 그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네네.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셨으면은 1년에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 내신 분한테 4 크레딧을 줍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10 해가지고 40 크레딧이 있으신 분은 파트 A의 비용을 안 내는데 파트 A 비용이 거의 505불 정도 되고요. 해마다 네. 올라가는데 그리고 파트 B의 비용은 올해는 174불 70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A, B를 돈을 내셔야 되는데 A는 아까 크레딧이 있으신 분들은 안 내시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파트 B의 비용을 냅니다. 그런데 요 174불 70전만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수입이 좀 많으신 분들은 또 그것도 돈을 더 많이 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IRMA라 그래요. Income 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라고 그러는데 둘이서 싱글일 때 13만
3,000불, 그리고 부부일 때는 20만 6천 불이 수입이 그게 넘을 때에는 보통 지금부터 2년 전에 그 텍스 크레딧을 보고 하는데 그러면 174불이 아니라 뭐 200불, 300불 그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4불 70 중에서 일부분을 돌려주는 기브백 플랜이라는 플랜이 HM 플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74불을 내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서 100불, 130불 이렇게 돌려받는 플랜이 있는데 네. 주로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플랜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을 또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네. 네.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디케어를 어디서 신청할 수 있고 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메디케어는 신청하는 방법이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네. 온라인으로 본인이 신청하셔도 되는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김신옥 씨나 이렇게 에이전트들한테 같이 좀 도와달라 그러면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으니까 몇 가지 정보만 있으면은 저희가 가입하는 걸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메디케어 신청하는 거고 메디케어 신청한 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이제 카드 넘버나 이제 이펙티브 데이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파트 C나 이런 플랜을 뭐 서플멘탈이나 이런 플랜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거는 또 가입하는 시간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개 경우가 인포메이션이 처음에 65세가 가입할 때는 이니셜 엘리먼트 피리어드라고 생일달을 기준으로 해갖고 앞이 3개월씩 해갖고 7개월 이때 가입을 하는 것이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파트 C 이런 가입도 같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고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서플멘탈 같은 거를 가입을 하겠습니다. 이러실 때는 생일달을 기준으로 해갖고 뒤로 또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가입하는 방법이 또 틀리죠. 네, 조금 복잡한데요. 네, 복잡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입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 나니까 그 일반적으로 파트 C를 계산하면 그냥 메디케어 가입하는 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파트 C라는 게 보통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HMO를 다루니까 HMO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가입을 할 때는 생일달 기준으로 했고 앞뒤 3개월, 7개월 이내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하는 걸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가입을 하거든요. 네. 이 사이를 General Enrollment Period, GEP라고 합니다. 이때는 가입하고 그 다음 달에 2달 이내에 가입을 해야 돼요. 틀리죠 또? 네. 가입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이제 정부로부터 페널티가 파트 A나 파트 B가 늦어졌기 때문에 페널티가 반드시 따라가게 발생하고.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직장 있다가 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있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파트 A는 있고 파트 B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 B부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트 B를 신청하는 것을 따로 폼이 있습니다. 오다는 거 온라인으로도 도와드리고 거기서 폼을 받아서 직장에서 사인을 해갖고 소설 쪽에다 오피스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나 이제 카드를 받아요. 파트 B까지 돼 있는 거. 그리고 나서 2달 이내 또 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미리 에이전트한테 상의를 해갖고 그 기간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 기간이 놓치면은 반드시 정부로부터는 페널티를 카운트합니다. 지금 우리 매니저님께서 굉장히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젊은 제가 듣기에도 조금 심플하지 않고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인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시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좀 복잡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나는 좀 더 물어보고 싶다. 나는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김신옥 사모님께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는요. 714-345-3403입니다. 714-345-3403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메디케어에서 처방약 커버리지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내년도 처방약 변화는 일단은 디덕터블 1년에 돈을 내는 본인 부담금 디덕터블이 있는데 애뉴얼 디덕터블 그게 올라요. 아, 올라요. 예, 올라가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아웃파켓머니라고 그러는데 그 아웃파켓머니가 8,000불에서 2,000불로 내려옵니다. 즉 말하자면은 본인 돈 내는 거 2,000불 이상 넘어가면은 돈을 안 내요. 약값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그 도나 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커버리지 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약값의 코스트의 25%를 산정을 해갖고 돈을 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 요 커버리지 갭이 없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어져요. 네네. 그러니까는 처음에 티얼 1, 티얼 2 제너릭 부분, 티얼 3, 티얼 4, 예, 티얼 5까지 요건 브랜드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 보험에서 잘 커버하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야 돼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2,000불까지 돈을 내는데 이 포뮬라리에 약이 정확하게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토를 안 하면 거기서 검토 안 하고 약을 있던 것이 변경이 됐을 때는 플랜에서 커버를 안 해줘요. 그러면 뭐는 코스트별로 단을 내야 돼요. 아. 그러니까는 반드시 10월 달에 해당하는 에이전트한테 전화하셔갖고 내년도에 약이 내가 바뀌는 부분이 있느냐 이걸 꼭 문의하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에이전트들한테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김신옥 씨한테 연락하면 그런 걸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부분이 조금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제약회사에서 예전에 많은 지원이나 정부가 많이 지원이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아. 보험회사가 다 65%라는 것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자기네가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약들에 대한 변화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에이전트하고 상의할 것.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내가 먹는 약이 좀 많다 혹은 나는 이 약을 꼭 복용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그 약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는지를 반드시 에이전트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변동사항이 또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2,000불 이상 안 나가니까 좀 도움이 되시고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을 커버해 주시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전에는 20%만 돈을 냈던 거를 60%를 막 내게 되니까 그거를 커버하면서 다른 베네핏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HMO 들어가면 안경, 보청기, 치과, 뭐 교통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내년에 많이 줄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약을 커버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또 아까 말씀 다 하셨지만 강조하는 대로 첫째는 내 약이 커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내 의사 스페셜 닥터가 커버가 되나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 엑스트라 베네핏이 들어가는가 그런 거를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디케어가 내년에는 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 정보들 변동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날이 언젠가요? 지금 저희 에이전트들은 여기저기 좀 미팅을 다니면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환자들한테는 10월 1일이 지나야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AEP라고 그래서 Annual Enrollment Period는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누구나 다 플랜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니까 예, 10월 1일부터 10월 하여튼 10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모든 정보를 받으셔가지고 내년에 내가 어떤 플랜을 들어갈 건가 네.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이제 결정이 되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첫 번째 뭐였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전문가인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변동하는 게 좋겠다. 변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히 정해지는 기간이 10월에서 11월이니까요. 이때 좀 문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7일이 제일 마지막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플랜을 선택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니저님, 이 플랜을 바꾸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혜택을 쫓아가지 말라. 뭐 치과나 베니핏을 너무 쫓아가지 말고 파트 A하고 파트 B, 즉 말하자면 내가 갈 수 있는 병원들, 내가 원하는 닥터들, 전문의들 이런 쪽을 반드시 갈 수 있는 그런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베니핏이 좋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쪽에 가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뭐 여기서 원하는 센주도나 센조셉이나 이런 병원을 갈 때 거기 컨트롤이 안 돼 있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너무 혜택만 쫓아가지 말고 반드시 제가 갈 수 있는 파트 A, B에 관련되는 병원, 닥터들 이런 쪽을 꼭 봐라 하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저 약에서 그 부담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연초에 맨 처음에 그 디덕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는 사람은 이 내년도에는 이제 월별로 쭉 나눠서 낼 수가 있어요. 아, 네. 또 꿀팁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혜택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실질적으로 관계 있는 파트 A와 파트 B를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현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시고 지금 메디케어 변동사항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참 짧게 느껴지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쯤은 다 ANOC이라고 Annual Notice of Change라고 내년에 내 플랜이 어떻게 바뀌는가 모든 보험회사가 지금 통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그게 영어로 오면 잘 모르면은 꼭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시면 약이 어떻게 되고 내가 치과를 1,500불 받았는데 1,000불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첫째 잘 꼭 에이전트랑 상의를 하시고요. 예, 아까 말한 대로 그 약을 처방약이 다 커버가 되는가 꼭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의사, 병원에 갈 수 있는가 그런 거 다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엑스트라 베니핏 치과 안경 보청기 그런 그 다음으로 그것을 다 선택하셔서 잘 하시고요. 이제 요새는 세미나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좀 참석하시고 정보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건강보험 전문가이신 김신옥 사무님 그리고 바트초 매니저님 두 분과 함께 2025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리지 변경 사항에 관한 말씀들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의료 혜택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